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84회차 국내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울산의 약점은 중앙 미드필드에서 드러납니다.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울산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강윤구와 김민혁의 폼이 좋지 않았으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실점 위기를 자주 맞이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팀 내 분위기도 썩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는 울산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3번의 대결에서 모두 광주가 승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울산에게 강했습니다.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울산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는데 이는 울산의 중원 장악력 부족과 압박 대응 능력의 부족을 찌른 것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역시 올 시즌 결정력 면에서 뚜렷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들쭉날쭉한 모습이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광주는 강한 압박을 통해 울산을 잘 상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울산의 중앙 장악력 부족과 압박 대응 능력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약점입니다. 반면 광주도 결정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광주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울산은 중원에서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실점 위기를 자주 노출하고 있으며 홍명보 감독의 부재로 인해 팀 분위기마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주는 울산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력의 부족이 승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포항은 최근 경기에서 전반전부터 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천을 상대로는 전반전에 실점을 면했지만 결국 후반전에 골을 허용하며 포항의 수비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기세는 후반전에 두드러집니다. 오베르단의 전진 패스와 홍윤상의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상대의 공간을 침투하는 등 공격력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은 여전히 강한 압박력을 가지고 있지만 후반전의 에너지, 레벨 저하와 실점 커버 능력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올 시즌 전반전에서는 두 경기당 한 골 정도의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후반전에는 경기마다 평균적으로 한 골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과 강원에서 포항으로의 긴 이동 일정도 강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포항의 승리와 다득점 경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근 포항은 실점 빈도가 잦은 상황이지만 후반전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 역시 후반전에는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포항이 최근 득점력에서는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포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전북은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현 감독이 최하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실리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홍정호가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골을 실점하여 전북의 수비진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북의 역습 스타일은 윙어들에게 전개를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상대 팀들이 이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이 몇 가지 실수를 범한 덕에 전북이 3대2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서울의 패착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제주는 투톱 전술을 사용하여 중원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지만 이탈로가 막히면 전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라운드 기준으로 제주의 중원 패스 수치는 리그 11위에 그쳐 전개 능력의 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로 또한 공격에서 정권을 맡기기에는 다소 불안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투톱 중 한 명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 가능성을 예상해봅니다. 전북의 현재 기조가 애매한 상황에서 제주도 지난 경기에서의 득점력을 재현하기에는 중원 전개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전북은 역습에서 세부적인 전술적 움직임이 부족해 보이며 전반적으로 두 팀 모두 공격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득점이 적은 언더 경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은 최근 대전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투톱 전술을 사용하다가 미드필더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제주에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은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전이 미드필더에서 강한 압박으로 승부를 보는 경향이 있어 최근 5경기에서 서울은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전도 황선홍 감독 체제 하에서 새로운 전술을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대전은 최근 경기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록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 점은 아쉬웠으나 마사와 김준범이 복귀하면서 두 선수의 호흡으로 경기를 무승부로 이끌어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공격진의 깊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복귀한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대전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은 대전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투톱을 가동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할 때 미드필더의 역량 부족이 드러납니다. 반면 대전은 여전히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며 마사와 김준범의 복귀로 공격진의 깊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팀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다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